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3,200명을 넘어서고 있네요.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는 채널이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이 끊긴다. 야, 정말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인터넷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현재 영상 전송 속도가 상당히 늦은 걸로 나오거든요. 아, 놀랍네요. 조금 기가 차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이 좀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국정농단입니다. 자, 참 제가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끊어낸 지 이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7년 만에 다시 우리가 국정농단을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불러일으켜왔던 바로 그 특정 지역과 특정 세력을 앞세운 그런 특정 적폐 세력들이 또다시 준동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한 번 실수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걸까요? 김영삼 정권이 불러왔던 IMF 위기, 이명박 정권이 불러왔던 국제 외환 위기,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불러왔던 최순실 국정농단.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김건희 국정농단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니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당선된 배경은 매번 똑같았어요.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 이런 분들한테서 몰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들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은 대체로 엇비슷한 사람들일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한 번 했던 실수를 두 번, 세 번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 적폐 세력들한테 표를 주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거 이제 정신 차리고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한테는 정신 차린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누군지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에 바빴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부터 해볼게요. 오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전 MBC 기자였던 장인수 기자가 합동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가 명품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앞에 둔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죠. 그러면서 그 전화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끔 앞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줍니다. 아, 금융위원 임명하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적기 위해서 막 메모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금융위원을 영부인이 임명합니까? 금융위원은요, 엄연히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이나 또는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본인이 재경부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금융위원 임명하라고요?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금융위원에 임명하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적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방송, 김건희 명품 스캔들에 따른 두 번째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재미교포 목사인 최재영 씨가 명품을 가지고
김건희를 찾아갔고 2차례 명품을 제공했으며 명품을 제공한 2차례에는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명품이 아닌 다른 물건을 제공했더니 만나주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명품을 선물할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명품을 선물해 놓고 왜 제보를 했는지 그 제보의 경위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명수 기자와 이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명품을 제공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청탁을 받는 듯한, 그래서 국정에 개입하는,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더 없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명품을 샀고 또 선물했고 그래서 또 면담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녹화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경위는 됐고요. 문제는 김건희가 받았다는 전화입니다. 누구누구를 금융위원회 임명하라고요? 이건 국정농단이죠. 누가 보더라도 국정농단입니다. 자, 최재형 목사가 그 경과를 설명하죠. 면전에서 대화를 하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는데 내용이 뭐였냐? 뭐라고요?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메모지를 찾더라. 즉 인사청탁을 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라는 대목이 오늘 방송이 됐습니다. 자, 일단 준비된 화면부터 보고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그런데 이날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인사청탁을 받는 장면이 확인이 된 거죠. 포착이 된 거죠. 자, 그동안 우리는 참 소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진짜 실권을 가진 사람은 김건희래더라. 뭐 이런 보도가 그런 소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 정황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경호원들이 윤석열을 경호하기보다 김건희를 경호한다고 모인다든지 외국 정상과 사진을 찍는데 꼭 굳이 김건희 지가 가운데 서려고 한다든지 또는 윤석열이 샴페인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샴페인을 마시려고 하는 윤석열을 노려본다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마시던 술잔을 갑자기 우욱 하고 내려놓는 그런 황당무계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또는 김건희의 친정집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대거 영입이 된 정황 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자는 김건희다라는 소문들이 대단히 무성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이었던 김건희 대통령 실권설,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은 지난번 양평고속도로 사건 때였죠. 그 많은 고속도로가 하필 노선을 꺾어서 김건희 집 앞으로 지나갔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많은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것은 양평고속도로 외에 이른바 양평으로 가지 않아도 될 도로가 이상하게 양평을 향한다든지 또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난 김건희 친정집 땅으로 새로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혹은 철도가 놓여지는 그런 정황이 확인된 거라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김건희가 실권이라더니, 실권은 김건희가 쥐고 있고 윤석열은 허수아비라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김건희가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은 그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일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김건희가 직접 인사청탁을 받았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죠? 마치 5공화국 때 전두환과 이순자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권력은 전두환이 쥐고 있지만 그 권력의 비호화에 돈을 버는 것은 이순자였다. 전국의 주요 개발 지역마다 이순자 땅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무슨 빨간 무슨 어디 빨간 바지? 예. 뭐 가리봉 빨간 바지인지 뭐 어느 동네 빨간 바지로 유명했다. 뭐 그런 소문까지 많이 돌았습니다. 자, 딱 그와 같은 일이 무려 30년 만에 재현이 된 것 같네요. 아니 이게 40년 만이군요. 80년대 초였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무려 40년 만에 벌어졌네요. 40년 만에 또 우리나라에서 영부인이 설치는 꼬라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명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퍼져 있는 얘기였고요. 실제로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유명 상표, 뭐 디오르인가, 예, 뭐 그 상표를 그렇게 선호한다고 하는 것쯤은 익히 알려져 있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경북대 법전원 교수로 있는 심평 교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심평 교수는요,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사치한다라는 글을 여기저기 퍼다 날랐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글을 쓰기도 했죠. 심평 교수 같은 경우는요, 김정숙 여사가 뭐 178번의 옷을 입고 했다는 등 국고를 축내며 사치 행각을 했다는 등 김정숙 여사가 옷값으로 낭비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소리를 참 함부로 해댔습니다. 자, 그런데 심평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나 한 번도 이 심평 교수를 문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를 김정숙 여사가 사치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이 제기되니까 혐의가 없다는 형태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심평이 이 왜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뭐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좀 속이 속에 좀 불이 올라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기사. 자,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아, 이게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세계일보 기사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김정숙 옷값 지적했던 심평, 명예훼손 입건됐다. 혐의 없음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인정됐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판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심평 변호사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김정숙 여사는 국보를 낭비하며 사치 행각을 했고 대통령 정용기를 혼자 타고 타지마를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남편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명품을 선물 받고 김정숙 여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심평 교수한테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작 김건희의 이 문제가 드러난 시점에서 네 주둥이는 왜 가만히 있는지, 있지도 않는 김정숙 여사의 사치는 운운하면서 눈으로 드러난 김건희의 사치,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왜 입을 쳐닫고 있는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 욕 나오죠? 네. 더 나쁜 건 우리나라 언론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을 보호하고 적폐 세력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것은 이 나라 적폐 언론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